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상민아, 어디니? 아버지의 목소리에서는 심란함과 고단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저 지금 지수랑 저녁 먹고 있어요. 저녁만 먹고 금방 들어갈게요. 지수 만난 지 오래돼서요. 딱히 아버지가 뭐라고 잔소리를 한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변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아니야.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급히 사과를 했는데 그런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곧 상민아, 엄마가 말이다. 또 병원 응급실에 갔다고 하는구나. 규민이한테 전화가 왔어. 아무래도 네가 좀 가봐야 내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한 마음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져 오면서 가슴이 심하게 아파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당연히 제가 가야죠. 지금 제가 갈게요. 라며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저기 지수한테는 내가 미안하다고 좀 전해다오. 지금 몇 달째 지수도 참 힘이 들겠구나. 아버지가 말을 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도 충분히 잘 이해해주고 있어요. 라고 아버지를 안심시키고는 전화를 끊었는데요. 옆에서 아버지와 제가 통화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여자친구가 왜? 어머님 또 병원이시래? 그럼 빨리 병원에 가야지. 난 괜찮으니까 빨리 가. 여자친구는 먹던 음식을 그대로 두고는 급히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 여자친구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섬주섬 짐을 챙겼는데요.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여자친구를 너무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괜시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제 마음을 느꼈던 것인지 상민씨, 난 괜찮어. 내가 아무리 힘들어봐야 상민씨 가족보다 힘들겠어? 나는 괜찮으니까 얼른 병원에 가봐. 여자친구가 애써 웃으며 말을 했고 미안하다. 아버지가 지방 출장 중이어서 어쩔 수가 없네. 너한테 매번 미안하다. 제가 여자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감정이 뒤섞이면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여자친구가 그런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상민씨, 난 진짜 괜찮어. 상민씨나 상민씨 가족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 지금 어머님 심정이 어떻겠어. 어머님이 마음의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그러니까 상민씨가 힘을 내야 해. 알겠지? 여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합니다.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라고 말을 하며 제가 돌아섰는데 맞다! 상민씨, 나 오늘 차 가지고 왔잖아. 내가 병원까지 데려다 줄게. 여기서 멀지도 않고 잘됐다. 나도 오랜만에 어머님도 뵙고. 라고 말을 하던 여자친구는 제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는 제 손을 이끌고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지금 우리 엄마 상태가 너도 알다시피 여자친구의 손에 이끌려가면서 제가 말을 했지만 여자친구는 그런 제 말에는 별 상관도 하지 않고는 저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여자친구의 차를 타고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가는데 문득 제 차는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차를 운전한 지가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네요.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운전대를 잡지 못했거든요. 운전대만 잡으면 식은땀이 흐르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앞으로 언제쯤이나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엄마가 누워있는 병실로 급히 갔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그런 저를 보자마자 형! 이라고 부르며 눈물을 글썽거리며 뛰어옵니다. 형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제가 동생에게 물었고 형 오늘 지수 누나 만난다고 했잖아. 형도 많이 지쳤는데 하루 정도는 좀 쉬게 두고 싶었어. 너는 지금 휴학까지 하고 엄마 병간호하는데 내가 힘이 들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형한테 바로 전화해. 알겠지? 제가 동생에게 말을 했고 동생은 힘겹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리고 들어간 병실 안에 누워있는 엄마는 진정제를 맞고는 잠이 든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님 얼굴이 정말 많이 상하셨네. 어쩜 좋아. 여자친구가 그런 엄마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머님 지수 왔어요 라며 조용히 속삭였는데요. 그 순간 엄마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그렇게 여자친구를 본 엄마가 갑자기 유리야, 유리 왔니? 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라며 벌떡 일어나더니 여자친구의 얼굴을 하염없이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엄마, 유리 아니잖아. 지수 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 손을 여자친구가 세게 잡고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응 엄마, 나 유리, 엄마 딸 유리 왔어 라며 우리 엄마를 가만히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친구의 말에 엄마가 여자친구를 다시 세게 끌어안으면서 너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엄마가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알아?
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 엄마. 앞으로는 항상 엄마 옆에 있을게. 여자친구가 우리 엄마에게 꼭 안긴 채 엄마의 등을 토닥토닥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참 힘이 들어 보이던 우리 엄마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렇게 얼마 후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엄마를 침대에 눕혔는데 유리야, 우리 유리 어디 있니? 라며 엄마가 여자친구를 찾았어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엄마 나 여기 있어 라며 곧 엄마에게 뛰어왔는데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며 제 동생과 제가 그만 울컥하고 말았어요. 여자친구가 제 여동생의 추릴링을 입고 있네요. 한참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여동생은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다며 항상 똑같은 디자인의 색깔만 다른 추릴링을 번갈아가며 입고 다녔거든요. 그 추릴링이 꼭 맞춘 것 같이 여자친구에게 너무나 딱 맞아서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옵니다. 유리야, 오늘은 엄마랑 엄마 침대에서 같이 자잤구나? 그리고 너 이제 시험도 합격했는데 그 추릴링은 그만 좀 입어. 엄마랑 내일 백화점 가서 예쁜 원피스도 사고 그러자 라며 엄마가 말을 했고 엄마도 잘 알면서 나는 이 추릴링이 제일 편하고 좋은걸? 여자친구가 엄마 옆에 누우며 말을 했어요. 그렇게 여자친구는 저와 동생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하고는 불을 끄고 엄마와 함께 잠을 자는 듯 했어요. 여자친구와 저는 만난 지 4년이 넘은 커플입니다. 그 일만 아니었다면 여자친구와 저는 이미 결혼을 했겠네요.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런 우리 가족과 여자친구는 사이가 참 좋은 편이었어요. 우리 집안일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요. 벼랑 끝에선 우리 가족을 살려준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여자친구는 그날 밤 엄마와 함께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엄마가 좋아하던 바삭바삭 토스트를 만들고는 엄마 토스트 먹어. 내가 엄마 커피도 준비했어. 라며 엄마를 불렀어요. 으이구 아침부터 빵을 먹어. 밥을 먹으래도. 엄마가 여자친구를 보며 나무라듯이 말을 했는데요. 왜? 엄마도 빵 좋아하잖아. 그리고 나도 엄마를 꼭 닮아서 빵 좋아하고. 여자친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연기를 해나갔는데요. 그 모든 말들은 제 여동생이 자주 하던 말들이었어요. 약간은 어색한 말투였지만 여자친구는 나름 최선을 다하는 듯해 보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아서 토스트와 커피를 먹는데 저는 순간 제 여동생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머리를 헐렁하게 살짝 묶은 스타일까지 제 여동생과 너무나 닮아 보였거든요. 그동안 엄마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약에 의존해서 지냈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제가 멍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빠 그렇게 쳐다봐야 소용없어. 오빠 거는 오빠가 해서 먹어. 라고 여자친구가 웃으며 말을 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는데요. 엄마 오늘 오빠 왜 저래? 토스트 안 해준다고 우는 거야? 라며 놀라서 물었어요. 싱거 웃는 같으니라고 이게 지금 울 일이냐? 라고 말을 하며 엄마가 다시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니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라고 말을 하며 급히 욕실로 들어갔는데요.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펑펑 울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 여동생은 교사 임용고시를 몇 년을 준비했어요. 하루 종일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시험 합격 소식을 듣던 가족들 모두가 거실에서 만세를 부를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자친구까지 불러서 파티도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그 행복이 끝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닥칠 일은 꿈에도 모른 채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만나러 다녀오겠다고 나간 여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정말 황당했다고 해야 할까요? 하루아침에 여동생이 우리 곁을 영영 떠나가 버렸어요. 너무 놀라면 눈물도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까지도 저에게 오빠 언니 드레스 고르러 갈 때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나? 그럼 신우이짓 하는 거겠지? 라며 활짝 웃었었는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정말 죽어라고 공부만 하던 너무나 불쌍한 제 동생에게 왜 이러한 것인지 저는 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생이 떠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엄마의 상태가 많이 심각했거든요. 엄마는 그 어마어마한 슬픔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여동생을 찾다가 그대로 까무러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고 갑작스레 과호흡이 와서 응급실에 가는 일도 많아졌어요. 결국 대학을 다니던 남동생이 학교를 휴학하고 엄마를 돌보기로 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의 결혼식은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엄마를 살리고 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부모님들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해를 해줬고 여자친구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도 챙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가 여자친구를 볼 때마다 동생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그날 응급실에서 엄마가 다시 여자친구에게 여동생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가 동생인 척 해줬어요. 병원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며 그냥 좀 지켜보자고만 했어요. 그렇게 여자친구는 꽤 오랜 시간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연기를 했어요. 가족들도 그런 여자친구의 행동에 협조하기 시작했고 다들 연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엄마의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는 여동생의 핸드폰을 가지고 엄마와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았어요. 여동생의 사고 후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버거워하던 엄마는 이제는 제법 식사도 잘 드셨고 웃는 일도 많아졌어요. 그렇게 엄마는 수시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 오늘은 뭐가 먹고 싶은가? 엄마가 우리 딸 좋아하는 거 만들어 놓을게. 엄마는 집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딸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만들면서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를 제외한 우리 삼보자와 여자친구가 밖에서 따로 만났어요. 아버지의 호출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지수야, 정말 고맙구나. 지수 덕분에 엄마 웃는 얼굴을 다 보는구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그래도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다시 웃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들 잘 맞춰주시니 가능한 거죠. 여자친구가 말을 했어요. 그런 여자친구의 말에 조용히 있던 남동생이 근데 언제까지 연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떡해요?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없잖아요. 라고 물었어요. 남동생의 물음에 여자친구가 글쎄요. 근데 정말 다들 모르시는 거예요? 라며 우리를 보며 물었어요. 뭘요? 남동생이 물었는데 여자친구가 우리를 둘러보며 조용히 어머님요. 다 알고 계신 거요. 제가 유리가 아닌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던 아빠가 네 말이 맞다. 니들 엄마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말이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뿐이야. 유리와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니? 그런 엄마한테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뿐이야.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모두가 그냥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보다도 지수가 힘이 들까봐 그게 걱정이야. 지수 부모님이 알게 되면 기분도 많이 상할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는 여자친구가 걱정이 되는 듯 여자친구를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우리 부모님도 다 알고 계세요. 같은 부모잖아요.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고만 아니었다면 저희 이미 결혼했을 거고 저도 같은 가족이니까 너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가 조용히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던 남동생이 뭐야, 엄마 다 알고 있었던 거라고? 그런데 그냥 모른 척 하는 거라고?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맞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어머님한테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갑작스레 떠난 딸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어머님은 지금 딸에게 못해줬던 것이 많아서 너무 안타깝고 미안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에게 해주면서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요. 어머님이 저에게 자꾸 옷을 사줘요. 그것도 블라우스랑 치마, 그리고 원피스 그런 옷들을 계속 사줘요. 아마도 유리가 공부하느라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녔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님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기도 해요. 라며 여자친구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사실 여자친구도 많이 힘이 들었을 거예요. 여자친구와 제 여동생은 정말 많이 각별했거든요. 둘이서 자주 어울렸어요. 내 동생 유리야 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여동생도 고민이 있거나 하면 저보다도 여자친구를 먼저 찾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여동생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떠나갔으니 여자친구도 우리만큼이나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자친구도 정말 힘이 들었을 텐데 우리 가족 앞에서 힘이 든다는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겠죠. 쓰러져가는 엄마를 챙겨야 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억울하고 원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필 내 동생에게 이런 사고가 생긴 것인지 말이죠. 제가 그런 생각으로 잠시 멍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근데 제가 제일 참을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어머님이랑 손을 꼭 붙잡고 잠을 자는데 자다 보면 뭔가 이상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요. 잠을 자던 어머님이 제 심장에 귀를 대고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렇게 한참을 듣고 있다가 다시 잠을 자곤 하세요. 그럴 때는 정말이지 눈물이 나서 참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라며 여자친구가 힘겹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다들 알고 있기에 그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동생이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엄마가 동생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대고는 아버지를 보며
여보, 우리 유리 얼굴은 이렇게 멀쩡한데 우리 유리 심장은 왜 안 뛰는 거야? 가서 의사 좀 불러와, 빨리! 라며 소리를 지르다 기절을 해버렸거든요. 그때 여자친구도 옆에 있었기에 그런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겠죠. 그리고 그런 여자친구에게 고마웠어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묵묵히 받아주는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 뒤에도 한참 동안을 제 여자친구를 여동생이라고 여기며 살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엄마가 내일은 다들 약속 잡지 마. 꼭 갈 곳이 있어. 라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던 아버지가 왜?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엄마에게 물었지만 음식은 내가 준비할 테니까 다들 시간이나 빼놔요. 라고 말을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침 일찍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식탁 위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깻잎전, 호박전, 육전 그렇게 만든 음식들을 놀라서 바라보던 우리에게 지수야 거기 반찬통 좀 가지고 올래?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서있던 가족 모두 깜짝 놀랐는데요. 엄마는 분명히 여동생 이름이 아닌 지수라는 여자친구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고 있었거든요. 아, 네 엄마, 아니 어머님 이라며 여자친구가 그릇을 가지고 가서는 엄마에게 드렸고 우리 유리가 좋아하던 전들인데 맛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여자친구가 육전을 하나 집어들더니 입에 넣고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역시 우리 어머님 음식 솜씨는 세계 최고예요. 라며 활짝 웃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여자친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면서 갑자기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는데요. 시력이 나빠졌나? 요즘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다시 웃었어요. 엄마는 그런 여자친구의 말을 신경도 쓰지 않고는 자, 다들 빨리 준비하자. 우리 유리가 기다리겠다. 우리가 그동안 유리를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한 것 같다. 라며 짐을 챙겼어요. 우리는 그렇게 동생의 낙골당에 가게 되었어요. 낙골당에 도착을 한 엄마는 한동안 말없이 낙골당 안에 여동생의 사진을 바라만 봤는데요.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유리야, 엄마가 우리 유리 좋아하는 전 만들어 왔는데 많이 먹어. 그리고 엄마가 원피스 하나 사왔는데 네 맘에 들지 모르겠다. 엄마가 말을 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아버지가 눈물을 훔쳤는데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여자친구가 아버님, 지금 눈물 흘리시면 안 되세요.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셔야 해요. 라며 아버지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렇게 여자친구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보니 문득 아버지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딸이 그리 되었는데 아버지는 제대로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남은 가족들을 챙겨야만 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아버지란 이름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갑자기 목이 메어오네요. 그날 낙골당을 다녀온 엄마는 떠난 여동생을 그제서야 완전히 떠나보낸 듯 했어요. 그 뒤 엄마는 많이 씩씩해져 있었거든요. 엄마가 가끔 여동생 방에 들어가서 여동생 침대 위에 한참을 누웠다 나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지만 가족들은 모두 못 본 척 했고요. 그리고 여자친구와 저는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여자친구는 결혼식 웨딩 사진을 가지고 사진관에 가서는 여동생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우리 모두의 얼굴이 들어간 가족 사진이 우리 부모님 집 거실에 걸려 있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진을 보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사진을 받아든 우리 엄마는 지수야, 내 딸, 넌 내 딸이야, 알지? 라며 제 아내를 꼭 끌어안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엄마는 가끔 제 아내를 부를 때 여동생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엄마도 모르게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듯 하는데요. 제 아내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네 엄마! 라고 대답을 해주네요. 그렇게 우리 엄마와 아내는 그냥 친엄마와 친딸처럼 지내고 있어요. 다툴 일도 없고 서로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오늘도 퇴근하고 부모님 댁에 갔는데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아내가 밀가루 반죽을 한다고 밀가루 범벅을 해놓고 있네요. 그런 가족을 보며 제가 뭐 하는 거야? 이 많은 반죽은 뭐야? 라며 놀라서 물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며 엄마가 수제비 해먹으려고 라며 활짝 웃네요. 이렇게나 많이? 라고 제가 놀라서 물었지만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럼 2그릇씩 먹으면 되지. 그리고 도련님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해. 라며 바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엄마와 아내는 둘 다 손이 엄청 크거든요. 음식을 한번 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모습을 아버지와 제가 그저 놀라서 바라보고 있고 말이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가슴이 너무나 따뜻해집니다. 너무나 착한 우리 아내에게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떠한 말로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여보, 정말 고마워. 평생 당신의 그 마음 잊지 않고 살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